저희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이 누구고 각자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했을 때 상속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을 담은 우편을 보내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 스마트의 상속전문변호사 김동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셨을 때 심판이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조금 있어서요. 어떤 사안들은 심판까지 가지 않고 협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유형들의 사건은 어떤 사건들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소송이 제기되는 원인이 상대방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심판 결과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심판이나 소송으로 가게 되면 비용을 부담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가기 전에 협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요. 상속재산 분할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된 경우에는 소송에 가지 않고 분할 합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제가 좀 몇 가지 그 조건들을 설명드리면 본인의 상황이 이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협의를 좀 더 진행해 보실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상속인이 많지 않고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상속인과 그동안 살아오면서 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이 분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조금 더 받아야겠다고 서로 주장하면서 좀 다툴 수는 있는데요. 그동안 사이가 원만한 가족이었고 또 상속인이 적어서 상속인 자녀가 두 분이시다. 그럼 두 분이서 합의를 하시고 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생존해 계신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또 양보를 하시고 부모님 몫을 보장을 해드린다면은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좀 원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는 지금 가족 간의 다툼이 있더라도 협의를 좀 잘 해보시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신다면은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는요,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이 크지 않은 경우입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현금성 자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 각각의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가질지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상속재산 총 가액 중에 얼마를 가질지가 정해지더라도 누구는 어떤 부동산을 갖겠다, 누구는 현금을 갖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상대적으로 가액이 큰 경우에도 상속재산 분배 비율을 조금만 다르게 하더라도 금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협의가 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종류가 부동산 하나이라든지 부동산 하나 있는 것도 가액이 크지 않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협의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은 분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 중에 한 분이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큰 착오를 하시고 있는 경우에 그 착오만 바로잡으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재산은 기간에 상관없이 아주 오래전에 받은 것도 특별수익으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고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착오를 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착오가 생긴 이유는 상속세 신고를 할 때는 망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신고하기 때문에 이것과 착각을 하시는 경우인데요.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는 10년 이전에 받은 재산도 공동상속인이 받은 것이라면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나눌 때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 본인은 10년 이전에 받았으니까 그거는 고려하지 말고 나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완강하게 하시는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한 착오를 저희가 없애드리면은 상속재산 분할합의가 또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는 사안이라고 저희가 상담 중에 판단이 되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게 좀 가능하겠다 싶으면은 우선은 의뢰인분들에게 직접 분할협의를 다시 해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이게 변호사가 개입을 한 경우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오히려 분할합의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에게 한 번 더 가족분들과 얘기를 해보시고 지금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되지 않아서 다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상속분할 협의 대행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한테 의뢰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당사자분에게 직접 연락을 드려서 오해를 풀어드리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으로 갔을 때는 어떤 내용으로 판단이 될 거라는 점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협의가 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분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이 누구고 각자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했을 때 상속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을 담은 우편을 보내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다른 법무법인이나 법률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협의에 응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재산 분할이 원만히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조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형제분 간의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본인은 이런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이시라면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형제분들이나 가족분들과 얘기해 보시고 분할협의를 좀 더 진행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시는 경우에는 저희 같은 전문가 법인의 분할 협의도 대행을 맡길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이런 서비스도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더 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 김동일이었습니다.